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액, 그리고 두 번째가 뉴빌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옵션 금액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것 같으면 나 그냥 마이너스 옵션 하고 내가 인테리어 해버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마이너스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의 분양가에서 차감해 주는 거를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뭐가 있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안 해주는 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해주는 거,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구구절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바닥 마감재가 없어요. 그게 마루가 됐던 타일이 됐던 뭐가 됐던 바닥 마감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맨 바닥이에요. 요런 거 지금 희끗희끗 보이죠? 요게 뭐냐면 온수 파이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자국이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타설을 하고 그리고 맨 바닥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너네가 여기다가 마루를 깔든지 타일 깔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벽체도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딱 붙이면 요런 식으로 도배를 하기 전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놔요. 요런 작업까지만 해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요 지금 보니까 약간 합판처럼 안 생겼나요? TV 자리에 우리가 벽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벽걸이를 할 때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합판을 저렇게 미리 염두를 해두고 건설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강재를 대주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요, 여기 뭐냐면 문짝 문틀이 붙는 데인데 그 부분도 문도 하나도 없어. 대신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틀이라고 합니다. 가틀. 우리가 소위 문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목창호라고 하는데, 문짝을 본틀이라고 할 때 이 본틀을 석고보드나 금속에다 바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코어 합판으로 디귿자로 만들어주는 거를 가틀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건설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니네가 알아서 문을 갖다 붙여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우리 보면 스위치 콘센트 있죠? 요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붙여줘요.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 요 동그라미, 여기에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디퓨저, 여기는 화재 감지기, 여기는 스프링클러,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 요 선 있죠? 이 선은 뭐냐면, 조명 등기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조명을 설치 안 해주고 선만 빼준다. 자, 그런데 욕실은 더 심해. 욕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 기본적으로 형태에다가 바닥하고 벽체에서 방수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욕조가 들어가는 자리, 여기가 배수구 자리, 여기가 양변기 자리, 여기가 양변기 입수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젠다 형태에서 어떻게? 여기가 세면대가 붙을 거 아니에요.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장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까 거실 이미지를 봤을 땐 거실이든 침실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천정은 쳐주는데 욕실은 천정대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 그러니까 선 빠지는 거, 그리고 배기 후드 자바라 있는 거, 요런 것만 그냥 톡 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액, 그리고 두 번째가 발코니 확장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금액적인 부분. 자, 여기 아크로 리치 카운트인데요. 84가 우리 33평 평면이잖아요. 금액이 보면 3,565만 2천원. 이 금액을 빼준다. 검단의 프루지오 더파크 84 기준으로 어떻게? 3,400, 3,400, 3,400, 대략 3,440만원 정도를 빼준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브랜드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이것도 금액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마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마감에서 33평을 3,400, 3,500이 끝낸다라고 하면 대략 평당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웬만한 동네 가가지고 인테리어 견적 받잖아요. 기본 150에서 200달러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너무 작게 빼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몇백 세대, 몇천 세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금액대가 박리담회로 해서 금액이 적게 빠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가를 모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이유 어찌됐든 3,400, 3,500으로는 모델하우스 기본 타입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 꼭 하나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발코니를 확장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주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게 결국 가격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샤시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게 84 타입의 평면인데 여기는 뭐 빼고 보자. 여기는 테라스니까 빼고 보고 비확장 발코니가 선택된 평면.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이 확장 라인인데 여기가 샤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샤시들 있죠? 여기가 이중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창을 새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애써 잘 설치되어 있는 그 샤시를 완전히 뚫고 다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다? 철거비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벽체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벽체를 보면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날개가 톡 튀어나왔죠? 여기는 건축 설계 도면 허가를 받은 도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벽체가 서 있는 부분만 칼라를 솔리드 시켰는데 이 날개벽이 있으면 정말 이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릴 수 있는 벽이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날릴 수 없는 벽은 내력벽이고 날릴 수 있는 벽은 조족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이 날릴 수 있는 조족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두껍고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철거하려면 정말 고생해요. 이거 벽체 하나 철거하는데도 한 세월이에요. 우리 마이너스 옵션 하면 철거할 일이 없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평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고 철거하는데도 돈, 폐기물 반출하는데도 돈, 다 돈이에요.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은 뭘 해야 됩니까? 단열을 해야죠. 이쪽에 단열재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아이소핑크 형태의 압출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폼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발코니 확장해서 단열재를 하잖아요. 천장까지 다 해야 돼. 발코니 확장되어 있는 그 부분 천장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간도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어가,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할 때 샤시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나머지 탁탁탁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현장 여건에 따라 여기 현장에 그때 샤시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샤시 부분을 또 다 막았어, 합판으로. 왜? 겨울철 공사했기 때문에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중 작업, 이중 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여러 집을 했는데 정말 가장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 오토메이션.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천장에 아무것도 없이 직부등만 똥똥 있는 거에서 간접도 놓고 다운라이트 놓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이 회로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 건드릴 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여기가 기기가 오작동이 납니다. 시크릿 모드, 그 다음에 환기 모드, 보일러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이유도 모르는 채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도 다시 작업하려면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 또 불러야 돼. 엄청 비싸. 심지어는 이 기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옵션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의 일괄적인 형태의 상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 지금 여기 보면 복도에서부터 들어와서 간접 조명으로 가서 이게 컨텐박스가 이어지고 실링팬이 있고 마그네틱 조명이 있고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고 본인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인테리어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적인 부분과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해 놓지 않으면 시작하는 순간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You build.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마이너스 옵션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도 영상을 좀 다루긴 했지만 마이너스 옵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마이너스 옵션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두둥 마이너스 옵션 쉽게 보지 마라.